자, 오늘은 1980년대에 오빠 부대의 원조인 박노준 안양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준입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OB와 MBC가 동전전지기로 그 1순위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당시 오비베어스가 저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많은 계약금을 준다든지 연봉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고 그래서 부친께서 그 협상을 하셨죠. 그 과정에서 부친께서 오비베어스 관계자와 여러 가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주고받는 여러 가지 그 의사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재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고인 되신 스포츠 서울의 이종남 당시 아마 부장님이셨을 겁니다. 이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제 그분이 중재를 해서 그 스포츠 서울 사업 지하에서 그 마지막에 합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스포츠 서울이 특정 아닌 특정을 했죠. 네. 무척 힘들었죠. 양수겹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프로야구에서는 한쪽만 해도 그 성적을 낼까 말까 한데 투수와 타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일찌감치 한쪽을 결정을 해서 한쪽만 치우쳐서 했더라면은 투수분 타자분 말이죠. 그랬으면은 좀 더 롱런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하던 시절이었죠. 예, 그리고 또 김 감독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양쪽 모두 그냥 썩기가 좀 아까워서 그러셨겠지 해서 라고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 두 마리 토끼 쫓다가 아주 망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나 향후 10년간은 타자로만 쭉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라 그러면 투수 쪽에만 좀 치우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쭉 그 학교도 다니고 선생활하고 그렇게 집도 서울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지방에 가게 돼서 굉장히 참 암담했던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보면은 당시 그 해태와 경기를 할 때마다 잘 던지고 잘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은영 감독님께서 저를 콕 집어가지고 당시 이강우 선수하고 이제 막 트레이드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트레이드된 것이 잘 됐다. 물론 오비어스 한 곳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끝나는 것도, 또 한 곳에서 운동을 하고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구단을 다니면서 트레이드 됐을 때의 심정,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선수 생활, 지도자 생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많았다. 또 한편으로는 페트라는 최고의 구단에서 한 시즌이라도 현역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또 자부심, 긍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플레이오프 때 미야카라와 좀 활약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잠깐이지만 해태 타이거즈라는 유니폼을 입었던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히스토리를 책으로 쓰라고 그러면 12권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려진 것도 있지만 왜곡되게 잘못 알려진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또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하게 많은 격려를 지금도 해주고 계시죠. 얘기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시즌을 마치고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그 공중분해되는, 누구도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구도 맞지 않겠다는,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때이죠, 그때가. 그래서 당시 신상우 총재님하고 하일성 사무총장님, 이상일 사무차장,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어디 좀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2007년 1월부터 농협, HTX, KT 이 다 깨졌다고, 딜을 하다 깨졌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12월에 당시 센티니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장석 당시 대표를 대학원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단을 인수해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래서 당시 KBO가 이제 131억 좀 잉여 자금이 2007년도 현대 유니콘스에 넣었다가 모두 다 이제 그 돈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정도 돈만 좀 내고 구단을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창단, 분해시키고 재창단하는 구조로 해서 저와 이제 이장석 대표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히어로즈는 모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네이밍 라이트죠. 이제 경영학에 나오는 이름을 빌려주고 스폰서를 가슴에 붙이고,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의 여러 유수구장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경영 기법이고 마케팅 기법인데, 이것을 전혀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살림할 돈은 마련할 수 있으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 현대 그룹에서 운영하던 야구단이 풍족하게 생활했던 선수들이 모기업이 없는 회사 경영을 하게 되면서 연봉도 대폭적으로 깎이게 되고 운영비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야구단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봉을 많이 깎이게 되는 후배들이 참 안타까웠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해도 구하고 인센티브로 모두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안 좋은 것만 많이 부각이 되고 좋은 것은 그나마 좀 많이 감춰지게 돼서 당시는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그때 당시 우리 히어로즈가 8개 구단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7개 구단 체제로 갔더라면 다시 1986년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홀수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었죠. 그러나 그때 8개 구단 체제로 유지가 됐던 것이 나중에 9구단 창단, 10구단 창단, 지금 프로야구가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들었던 오해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은 또 정말 살다 원 없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제 후배지만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사실 해설을 하면서 석사학위는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히어로즈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도전을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2010년 말에 이제 학위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우석대학교 이사장님이 아주 막역한 지인이셨는데 교수로 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석대학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또 다른 세계에 도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잡을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떤 총장보다는 우리 야구인 또 전체 스포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포츠계 박렬 선배님께서 과거에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참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총장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경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장학기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지 또 능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주기별로 말이죠.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대비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정량, 정성, 지표를 모두 다 관리하고 챙기고 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해서 야구인으로서 총장이 됐는데 잘 못했다, 부족했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는 인생과 똑같다는 표현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회도 많이 오고 또 어려움도 많이 오고 합니다. 야구에서 나타났듯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제 그 좋은 또 위기 다음에 찬스처럼 이제 찬스가 여러분들한테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야구에서 찾고 배우고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야구장도 찾아주시고 또 TV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좋은 플레이로 여러분들께 아마 화답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야구팬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